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09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2099일이면 내일이면 3000일이네. 그죠? 오, 아니다. 3000일이네요. 100이네. 2100일이네. 99, 100인데 99에서 1000으로 갈라 그래. 아, 방방 떠요. 3000이 눈에, 3000인가? 3000이 눈에 보였어요. 2100일 차네요. 그쵸? 네. 오늘 319페이지에 이제 밑에 여섯 번째 줄인데 어제 읽었던 거 다시 읽으면서 이어서 가볼게요. 네. 4단계 실현하라. 그죠? 네. 왜 추월차선. 요거 끝나고 나면 놓아버림 읽고, 그 다음에, 어, 그립. 네. 갈게요. 그렇게. 눈앞에 놓인 3마일이 아니라 3피트를 바라보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라. 산 정상을 바라보면 지레 겁먹게 마련이니 눈길을 돌려라. 엄청난 목표를 달성해내려면 우선 목표를 작은 부분으로 쪼개야 한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려면 42km 구간이 아니라 1km, 2km, 3km씩으로 차례대로 집중해야 한다. 추월차선 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본다. 한 달에 5,000달러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5,000달러, 25, 7,500 정도, 5,000달러, 7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쫓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지금 논외로 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한 달에 50달러부터 버는 일이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 그러니까 8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8만 원을 어떻게 버느냐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 한 달에 50달러를 벌 방법도 모른다면 어떻게 5,000달러를 벌 수 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건너뛰고 사건만 일어나길 원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작은 돈의 귀함을 모르면 크게 들어와도 귀함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25센트짜리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일부터 하라. 작은 돈부터 있으면 저금통에 넣는 것부터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목표에 25, 25 발자국 가까워졌다. 네, 농담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560만 달러가 아니라 5억 6천만 센트다. 매일 하루를 마치면 잔돈을 저금통에 넣어라. 하루는 60센트, 하루는 25센트, 또 하루는 115센트.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매일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 우습다고? 아니, 이게 바로 내가 시작했던 방법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쓴다. 이 방법에는 세 가지 훈련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매일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면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다. 매일 목표를 떠올리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물론 5억 6천만 개의 센트를 모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목표를 향해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반복적으로 목표에 다가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평가하게 만든다.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준 적이 있던가? 아니면 저금통이 당신의 유일한 전략인가? 당신은 추월차선 사업을 실행 중인가? 아니면 아직도 직업에 매여 있는가? 셋째, 목적은 돈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목적이 돈과 나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돈이 있어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진지하게 원한다면 돈에 대한 신념 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당신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최근 발매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CD를 사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줄 병사인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가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재무지식. 내 여동생은 21세, 21살이 되던 해에 첫 차로 닛산 펄사를 샀다. 그 사건은 여동생의 재무의 세계에서 저지른 첫 실수이자 내가 재무 지식의 세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생은 자동차 할부금을 갚느라 애를 먹었다. 동생의 대출 서류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동생을 추궁했다. 이 차를 도대체 어떻게 산 거니? 차 가격을 어떻게 흥정했어? 동생이 대답했다. 딜러한테 한 달에 399달러씩 낼 수 있다고 했어. 동생의 문제는 흥정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재무 지식의 부족이었다. 여러분들 재무 지식 다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재무 지식 있어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경리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업가였었나? 그랬다가 바꾸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그때 바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경리과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경리과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함부로 이렇게 자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퇴사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 자기의 어떤 입지 조건을 탁 만들고 시작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그때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격리과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무제표 보는 법, 뭐 여러 가지로 막 하는데 양손을 쓰죠. 오른손에는 그 왼손에는 옛날에는 주판, 계산기 두들겨 오른손에는 적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계산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제가 이걸 좀 알고 나니까 무진장 답답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안 돼. 기막. 그냥 들어오면 튕겨나가고 튕겨나가고. 계속 뭐 있잖아. 10%는 저금을 해야 된다. 떼놔야 된다. 10%는 나한테 줘라. 내가 당신한테 왜 주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속으로. 이러면서 당신한테 들어가면 안 들어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 재무제표를 정말 탁 보면 탁 하고. 근데 너무 이제 보고 너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좀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재무제표를 보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재무지식의 부족이었다는 거야. 이 딜러는 정확히 동생의 요구대로 해주었고, 거기에 맞게끔 낼 수 있는 만큼의 해줬고, 그 결과 동생은 바가지를 썼다. 동생은 차를 원래 가격보다 수천 달러 비싼 가격에 샀고, 거의 불법적인 수준의 이자율의 대출을 받았다. 딜러는 동생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 달에 399달러씩 할부금을 갚도록 해주었을 뿐이다. 동생은 60개월에 걸쳐 48개월 할부로 끝났어야 하는 것을 더, 그쵸? 12개월을 더 냈다는 거예요. 1년을. 할부금을 18.8% 이자로 9%여야 하는데 18.8%, 2배 이상을 갚았는 거죠. 이자도 더 비싸게 2배로 1년을 더 냈다는 거죠. 이 실수 때문에 재무적 문맹이나 다름없는 동생은 재무적 문맹, 우리도 재무적 문맹에서 탈출해야 돼요. 재무적 문맹이나 다름없는 동생은 원래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참. 돈이, 그러니까 내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 것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많이 사면 사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죠. 해도 되냐고. 해도 되냐고. 이제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수입과 지출과 이거를 조절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조절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재무 지식이 필요하다. 재무 지식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재무 지식 및 경제 지식에 무지하면 당신만의 재무 왕국을 세울 수가 없다. 나만의 재무 왕국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쌓는 훈련 하나하나가 재무 왕국의 기초를 닦는 벽돌이 된다. 이 가정이 없으면 인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졸업 후 배움을 게을리하는 것이 인도를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면 두 번째는 기초적인 재무 및 경제 지식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재무적 문맹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운전자 교육에 낙제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장기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초적인 재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위험한 포식자들로 가득한 재무 정글에 홀로 버려지곤 한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조차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재무 개념에 대해 지식이 없을 때도 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참 성장기에 정말 중요한데, 나도 배운 적이 없어. 맨날 마이너스 모자라는 엄마만 보고 자랐으니 내가 뭘 왜 가르쳐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진짜 통장에 손 안 대고 스스로 모아지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쭉 있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던 거죠.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뭐 스스로 해야죠, 뭐. 업이 그래서 카르마가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자율도 봐야 되고, 과세 및 비과세 수익도 봐야 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도 봐야 되고, 개인 계좌의 수입 및 지출 상황 관리도 봐야 되고,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도 해야 되고, 주가는 왜 오르고 내리는지도 알아야 하고,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에 15%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왜 사기인지, 스톡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등의 원리는 무엇인지, 보험은 왜 존재하는지, 뮤추얼 펀드의 원리는 무엇인지, 어떤 채권이 상승 또는 하락세인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국제 통화는 무엇인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극적 소득액을 증가시키려면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재무적 도구에 익숙해져야 한다. 단리를 계산할 줄 아는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아는가? 안녕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아는가? 과세 및 비과세 수익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개념들 때문에 부를 향한 길이 어려워질 것이다. 재무적 문맹들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관리할 줄 모른다. 부를 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부의 길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고 운전자 교육을 통과해야 한다. 즉, 기초적인 재무 및 경제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 다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쵸? 그러니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요새는 참 편한 게 그래도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모른다고 막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그래서 아예 물어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챗GPT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주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또 알려주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AI가 나온 게. 네. 내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 그러니까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서행차서 아유 소득 수준만큼 그 이상을 생활 수준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재무적 문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뭐요? 재무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 이 문구는 서행 차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실용주의적 가르침이기도 하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라는 뜻이다. 10달러를 벌면서 20달러를 쓰지 마라. 그런데 이 규칙이 추월차선과도 관계가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추월차선에서는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 카드가 현금 카드 말고, 현금은 있어야지만 쓰잖아요. 카드는 뭐예요? 그게 빚이에요. 다음 달 내야 되고, 3개월 할부해야 되고, 5개월 할부해야 되는, 6개월 할부해서 낼 수 있는 빚인 거죠. 네, 빚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야, 한도가 이렇게 많아. 한도를 막 다 땡겨 쓰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제가요. 그래서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규칙은 소득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보다 일단 무조건 생활 수준을 낮게 해라. 그죠? 누가 나를 본다고 뭐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핵심 변수는 소득이다. 핵심 변수는 소득이고 핵심 변수가 소득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은 5만 달러를 벌고 잭은 100만 달러를 번다면 누구의 소득이 더 큰가? 누가 더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겠는가? 이 둘은 모두 소득 수준 이내에서 생활하겠지만 잭의 라이프 스타일은 빌과 확연히 다를 것이다. 기억하라.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반면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 가치를 늘릴 방법을 찾는다. 소득 범위를 넘지 않는 한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쓰면서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추월 차선에서는 서행 차선과 달리 소득이 먼저 수중에 들어오고 그 후에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소득 수준보다 낮게 살기 위해서는 평균 이상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보다 낮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균 이상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 통제력이 필요하죠. 나의 감정, 나의 신념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신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념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라는 주제를 또 가지고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살짝 그 토요일 날 수업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밖으로 가 있는 거죠. 의식이. 내 의식이 밖으로 가서 눈치 보면서 낮은 상태에서 밖으로 보는 거예요. 투사다, 모든 것들이. 그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어,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력. 처음에 그게 바뀌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께서 나는 옛날에 막 시계도 차고 반지도 차고 막 이랬어요. 근데 봤거든요, 저도. 금반지 뭐 이따만 하게 하고 시계 막 이렇게 차시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나는 이게 편해. 옷이 안 구겨지는 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그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합리화시키는 것 같더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신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외부의 사람들의 보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통제력이 필요하다. 내가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도 통제할 수 있게끔 안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력이 없으면 상대방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볼게요. 전문가가 아니라 자문가요. 재정 자문가는 재무적 문맹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정 자문가는 자기의 재무적 나의 재무적 문맹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통제력을 잃은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재무 계획을 관리한다. 다만 다음의 경고만 기억한다면 자문가를 고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재정 자문가를 고용한다고 해서 재무적 문맹을 벗어날 수는 없다. 재정 자문가를 고용하려면 그가 하는 조언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가 이자율 높은 채권을 권유하던가, 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투자 상품을 권유하던가, 재무적 문명 상태를 벗어나면 자문가의 조언을 평가할 능력이 생긴다. 2009년 10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4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 가운데 2천만 달러를 전임 재정 관리인의 잘못된 투자 권유 때문에 잃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재정 관리인 때문에 위험률이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소를 당한 관리인은 파산에 이른 원인이 자신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낭비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케이지를 맞고소했다. 낭비벽. 그죠? 본인의 통제력이 없었던 것들 때문에 나의 지출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고 뭔가를 쓰려고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낭비벽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뭐, 많이 사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의식 수업과 시크릿과 이거는 먼저 빼놓으시라고. 제가 누구한테도 그렇죠. 의식 수업비와 뭔가 돈이 생겼을 때. 근데 또, 딴 거부터 낭비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하려고요. 아니요. 첫 번째, 의식이 달라져야 이거 통제권을 가지게 돼요. 나의 통제권을 가져요. 누군가 통제권이 아니라 나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의식 수업과 시크릿을 듣는 거에 첫 번째 우선적인 거.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내가 달라질 거,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될 사업에 투자할 거. 다른 부분이 또 있으면 더 줄여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잘못한 게 없다. 낭비벽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재정적 조언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면 통제력을 잃게 된다. 유익한 조언과 해로운 조언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통제력을 잃게 된다. 자산관리사를 고용하려는 사람에게 금융 지식은 보험과도 같다. 돈으로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재정 자문가로 재무적 문맹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재무적 문명 때문에 당신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재무적 문맹은 귀머거리와 같아서 경고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도 듣지 못한다. 추월차선의 핵심. 추월차선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 목표는 목표를 이루는 세부 사항들을 쪼개서 달성해라. 쪼개서 달성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저축하면서 돈과 당신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자유를 살 수 있는 소극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께 싸워줄 병사를 하나 더 구하는 셈이 된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부가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부의 증대는 추월 차선에 맡겨라.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재무 왕국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규칙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곧 소득을 증대시키라는 의미다. 재정 전문가는 재무적 문맹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재무적 지식은 보험과 같다. 재무적 문맹 상태에 놓여 있으면 통제력을 잃게 된다. 문맹 상태라서 재무적인 거. 특히 재정 자문가의 조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8장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 속도다는 내일 또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월요일 한 주 또 즐겁게 시작을 하시고요. 내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카레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김치는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밥은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갖고요. 그래서 김치는 조금씩 있으면 좀 반찬이나 이런 거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이랑 네 제가 밥이랑 카레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은 항상 네, 수업이 있고요. 서울에서요. 어제 또 행사가 끝났고요. 10월쯤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날짜 정해서 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리고 8월 22, 23 시크릿 있습니다. 밀도가 다릅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밝고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도가 밝은 밀도가 있죠. 아주 강한 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나에 대한 게 삐죽삐죽삐죽 얘가 올라온다는 거죠. 딱 저는 그거 같아요. 피부의 밀도가 꽉 좋아지니까 피지가 찍찍찍찍 올라오는 것 마냥 제 신념이 쭉쭉쭉쭉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크릿,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